풀릴 거야. 그럼 공부도 더 잘 돼. 그리고 자는 동안에 다 복습할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이제 얘기가 다른 거요. 똑같은 순간적인 얘기라도 자녀에게 평생에 치명적인 그 줄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여기 동영상 띄운 게 있는데, 그건 부부 간에 많이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네. 아버지가 지금은 그런 사람 많이 없지만 엄마하고 많이 좌우간 때리기도 하고 싸웠나 봐. 애 어린 애는 아버지 그거 하는 게 너무도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말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게 병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때릴 수도 없고 같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많이 아프면 아버지도 딸이 아프니까 자기도 아플 거 아니야. 근데 많이 아픈 것이 그냥 열나고 뻘뻘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막 발작하는 정도로 또 간질처럼. 그래서 원래 간질이란 뇌에 문제가 있으면 간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뇌에 문제가 없는데 간질과 똑같아요. 그래서 가성간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그런 마음의 병입니다. 거기에 그게 저장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 졸리게 하는 기술이고요. 졸리게 하는 방법은 이완응시법, 후체면함시법 요게 있는데, 이완법이라는 건 처음 하는 사람에게 제가 20-30분 하면 졸리게 한다는 게 바로 이완법입니다.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우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응시법은 그걸 한번 최면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매번마다 30분씩 40분씩 시간 가면 시간도 가고 그러니까 그 최면에 들어갔을 적에 이 잠재의식에다 명령을 해놔요. 다음부터는 내 눈하고 마주치기만 하면 즉시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갑니다.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30분 할 필요 없어. 서로 만나서 안녕하세요 얘기하다가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그런 걸 시범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거 3분이라고 하는데 30초 걸리는 사람도 있고 자꾸 안 들어가려고 보둥거리는 사람은 한 3분 걸릴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 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후추면 암시라는 게 그겁니다. 즉시. 그런 딱 그걸 걸어놔요. 암시를. 근데 이 암시가 그것만 암시가 아니라 졸릴 때 말하는 것이 전부 암시라고 그랬죠? 좋은 말. 나쁜 말은 나쁜 암시가 되겠죠. 자, 다음부터 졸릴 때 이제 다음부터 어떤 글을 하나 쓰면 나한테 꼭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다 고쳐서 사인해주면 그 다음 그걸 발표하고 읽어. 라고 암시를 계속 걸어놨다면 그 사람은 문장력이 아무리 좋아서 자기가 잘 썼어도 쓴 그거 가지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 암시 걸어놓은 사람이 그걸 보고 고쳐줘서 신호를 줘야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마 이런 비슷한 일이 좀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났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나쁜 암시죠.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옆에서 하는 게 내가 졸릴 때 누가 뭔가 얘기하더라. 근데 나한테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얘기하네? 그럼 나쁜 암시라 그러면 이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전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암시에 걸려버려. 걸린 나는 그걸 풀 수가 없어요. 암시를 한 사람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 다음에 상태는 이제 경최면, 중최면, 실추면이라는 건 낮게 들어가냐, 최면이 깊이 들어가냐, 중간 상태냐인데, 낮게 들어가든 깊이 들어가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낮게 들어가도 암시는 되는 거고. 그러나 깊이 들어갈수록 암시가 잘 먹습니다. 낮게 들어갔다고 해서 암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의사인데 침을 놓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픈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막 어떤 사람은 찍어버리고 막 전기를 낼 정도. 그러면 안 아프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실제로 안 아프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최면 걸어서 안 아프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최면 걸자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침대에 침 맞는 침대에 거기에 이제 매트를 깔아가지고 따뜻해요. 그래서 일단 오면 다른 한의사들은 의자에 앉아서 맥도 짚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나는 그렇게 않고 일단 누라고 합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가 앉아서 거기서 물어보고 거기서 진맥도 오고 그래요. 등이 따뜻하니까 졸립잖아요. 졸린 상태가 바로 졸린 상태가 최면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대고 최면 걸 필요 없죠. 최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제가 침 놓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여드릴까요? 침 놓는 자리 중에서 제일 안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 모르니까 그 사람은.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놓고 침도 그냥 찌르면 아프지만 순식간에 총알 속도로 그냥 탁 치면 안 아픈 거예요, 원래. 그래서 대고 얘기하는 순간에 얘기하면서 탁 치면 말 듣느라고 모두 놨는지도 몰라요. 자, 아픕니까? 놨냐고 물어. 놨잖아. 안 아프죠? 근데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아프구나 라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 말이 진짜네. 진짜 놔서 안 아팠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믿음이 있으니까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안 믿고 뭐랄까 막 경직하고 있으면 더 아파. 이 믿으면 릴렉스거든요. 릴렉스면 안 아파. 그래서 이제 한 번만 그 사람이 침을 첫날 놓을 적에는 꼭 낮게 여기서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놓는 거예요. 안 아프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처음만 오늘 맞아보니까 괜찮죠? 안 아프네요.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이렇듯이 일단 침대에 제가 따뜻하게 하는 이유는 거기서 졸리면 그게 맞으면 최면 치료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용하는데. 자, 그러면 실제에 들어가서 왜 어떻게 해서 천재교육을 할 수 있는가? 결국은 우리 브레인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뇌를 공부 잘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게 브레인 컨트롤 건데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랑 같은 소리입니다. 자, 브레인 컨트롤이라고 했지만 좀 더 요 얘기는 얼른 하고 지나가죠. 나가 누굽니까?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혼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의식 이런 한 종교와 종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의미는 같아요. 우리 최면한 사람들은 잠재의식을 나라고 합니다. 그게 나예요. 우리 성경에도 내가 어느 구절에 있는지 모릅니다. 뭔가 하느님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나니라. I am 나라고 했습니다. 나가 나입니다. 근데 그 나가 그냥 나도 나고 우리 어머니도 장에 갔다 들어와서 나 혼자 있는데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나야. 문 열어. 우리 엄마인 줄 알아. 아버지도 문 딸랑해서 누구세요? 나다. 아버지도 나야. 하나님도 나고 나도 나야.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요. 아마 그걸 우리는 다 나라고 표현하나 봐. 그리고 그 세계는 같이 있어요. 나는 조금 달리 가는 소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기 천국에 계시고 나는 죽어서 그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나요. 나도 나고 하나님도 나요. 같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나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지금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성당에서 신부님이 노인들을 많이 모아놓고 강사를 하다가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예! 당장 가고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손 안 들더래요. 천국이 그렇게 주면 당장 가야지. 왜 손 안 들까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믿질 않아요. 진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믿지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거 성경에도 나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다. 어쨌든 그게 납니다. 그 내가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 알아야 돼. 이 몸은 어떤 사람은 이게 난지 알아. 이것은요, 내가 지구에서 생활하기 위한 하나의 지구에서 생활하려면 이런 모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엄마 아빠가 내가 들어오는 순간,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순간, 생세포가 만들어지는 순간 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렌트를 받은 나의 집입니다. 이게 나는 이 속에 있고, 자, 내가 떠나면 이건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건 영혼이 떠났을 적에 육체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죽었다 하는 거지 우리 자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쨌든 그것까지 깊이 얘기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서 살려면 뭘 써야 되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하려면 전부 육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있고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좋은 본산이 뇌입니다. 뇌 속에 기억되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뇌는 신경 다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전부 거기서 움직이는데 명령도 내리지만 5가지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경험입니다.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것을 나에게 줘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경험이 만들어져.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은 태어나고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고. 그러면 마음을 통해서 뇌에다 명령을 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럼 뇌는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거죠. 뇌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종의 컴퓨터일 뿐입니다. 거기서 마음이 나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내가 만들어낸 게 마음이고 생각이고. 자, 그렇다면 마음속에 있는 게 전부 지식이고 경험입니다. 우리 공부도 그 속에 있습니다. 자, 마음은 잠재의식인 내가 만든 정의하기 어려운 실체라고 했습니다. 일단 있긴 있지만 그렇게 돼요. 뇌의 고등 기능으로 뇌에서 작동해서 여러 가지 수집 처리가 된 것들이 마음에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저장된 정보가 이제 마음이고요. 마음 속에는 결국 지식뿐 아니라 모든 정보가 마음속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든 마음을 통해서 뇌에 명령을 해서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간혹 갔다가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자기인 줄 알고 여기를 치장하고 여기를 위해서 평생을 삽니다. 물론 집을 잘 가꾸는 것도 좋지. 그렇지만 멋진 집 속에 거지 같은 놈 들어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멋져야지. 그리고 집도 멋져야 되고. 집은 멋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빌려주셨으니까 보상으로. 이걸 잘 쓰고 제대로 잘 쓰다가 갑자기 반납해야지. 어떤 사람은 잘못 써서 다치고 병들고, 그건 나의 책임이요. 병들고 다치고 오는 건 내 책임입니다. 그럼 나중에 아마 그것에 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집을 관리 잘못한. 집만이 전부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뇌는 100조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뇌신경세포가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오는 정보가 굉장히 많죠. 사람마다 달라요. 동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 각도도 다르고 빛도 다르고 보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마음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똑같은 장소에서 공부했다고 똑같은 마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은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뇌는 마음 명령을 전기의 신호로 바꿔서 뉴런이라는 게 신경입니다. 신경을 통해서, 신경도 긴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막 이어져 있어요. 그걸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걸 떠서 온몸에 전달해요. 그래서 글도 쓰고 말도 하고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말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걸 컨버터, 변환장치라고 합니다. 뇌는 우리 마음, 내가 사용하는 하나의 큰 기계, 컴퓨터일 뿐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건 나고. 자, 그렇다면 마음하고 뇌하고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게 정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이 이루어지는 게. 그렇다면 마음 속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실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테크놀로지라는데, 자오간 어쨌든 잠재의식은 잠재의식이 납니다. 마음을 통해서 뇌에다가 명령해서 몸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건 생각입니다. 마음이나 생각이나 똑같아요. 생각을 하면 뇌는 그걸 수행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상상훈련, 실제 훈련인데, 실제 우리가 훈련하는 건 근육을 가지고 예를 들어 태권도를 했다, 아니면 책을 읽었다 해서 실제로 읽었죠? 읽은 것이 마음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미 마음속에 어떤 경험이 있으면 거기에다 얘기를 하면 실제로 않더라도, 예를 들어 태권도 시합을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전혀 경험을 없으면 안 돼. 이미 마음속에 있어. 그러면 마음에다 명령을 내려요. 나는 지금 태권도를 연습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육체를 움직여서 한 것이나 마음의 명령을 내려서 하는 생각이나 똑같아요.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 발표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 한 번쯤 한 2시간, 1시간 치잖아요. 근데 피아노 칠 적에 악보 일일이 보면서 누르는 게 아닙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이 악보 보는 눈보다 이게 더 빠릅니다. 도구나 도 누르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연주를 해야 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30분밖에 안 남았어. 연습을 한번 하고 가야 하는데, 그러면 당황하게 되겠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탁 앉아서 이제 메디테이션을 명상을 하는 겁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심호흡을 간절하게 3번만 해도 얕은 측면에 들어가요. 그런 뒤에, 자, 지금부터 나는 내가 발표할 그 악보 전체, 음악 전체를 1시간 걸리지만 지금부터 10분 동안 연습한다 라고 하고 10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뇌에서는 다 연습해요. 왜 그러냐면 뇌는 실제 훈련과 상상 훈련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뇌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마음, 상상하는 거나 실제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상상 훈련이라고 합니다. 공부도 상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 번 공부한 것을 다시 공부하려면 다시 읽을 필요가 없어요. 들어있으니까 상상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10분 동안에 복습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간다는 걸 모르는 학생은 계속 또 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다 보니까 아까 배운 영어가 걱정돼. 그래서 수학 시간에 한자 뜨고 영어책 나서 봐. 보는 동안에 수학 놓쳤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근데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은 나는 지금부터 수학 공부를 한다. 수학 공부하는 동안에 졸립지도 않고 오줌도 마렵지 않다.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전부 집중적으로 모두 다 내 마음속에 기억된다. 동시에 그동안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영어를 잠재우시면 복습한다. 그리고 그냥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면 여기에서는 창을 하나 더 열고 지난 시간과 계속 복습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냐 안 되냐? 나중에 시험 쳐거나 그러면 알지. 저절로 알아져. 저절로 생각이 나. 그렇게 되는 거 있으니까 자꾸 돌리면 돌릴수록 마음속에 강하게 저장되니까 시험장에 가서도 또 시험장에 가서도 야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는 했는데 생각이 안 나면 소용없잖아요.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심호흡 기도해도 좋아요. 기도를 해도 좋아요. 하느님 기도해도 좋고 어쨌든 나는 지금 시험지를 받고 있다. 이동안 시험 보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은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잠재의식이 종합해서 요약 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최선의 답안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어떤 문장을 써야 한다면 조리 있게 가장 짧은 말로 조리 있게 쓸 수 있다 라고 명령을 해놓고 눈을 뜨고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글씨를 쓸 적에 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생각하면서도 글씨 쓰잖아요. 그죠? 전화 받으면서도 다른 글씨 쓰고 그러듯이 전화 받는 건 전화 받는 거고 글씨 쓰는 건 또 하나 창이 열어서 글씨 쓸 수 있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특히 이런 걸 운동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깨달아가지고 많이 해요. 장미란 선수가 그 역도 여자 선수 그걸 해야 하는데 또 들 수가 없잖아. 피곤하기도. 그러니까 하기 전에 딱 앉아서 상상하는 거야. 아까 했던 그걸 딱 들어 올린다. 들어 올렸다. 상상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면 연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뇌는 왜 그러냐면 뇌는 실제냐 상상이냐를 구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않고 상상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상상은 있을 때 상상하는 거지 없는 건 상상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입력할 때는 잘해야 돼. 공부를 첫 시간에 공부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상상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집중하려면 정신이 집중해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잠재의식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번 1시간 동안은 집중해서 공부한다. 화장실도 안 가고 엉덩이도 안 아프고 1시간 내에 꼼짝하고 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거죠. 그것을 부모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집에서도 책상에 앉아서 딱 앉았다가 10분도 못 있어. 건강이가 들썩들썩해.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조금 있으면 뭐 또 손 씻고 오고 그 공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암시를 나는 지금부터 40분 동안 복습합니다. 그동안에 화장실도 안 갈 것이고 의자에서 꼼짝없이 그대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다. 집중해서 라고 암시를 하면 그냥 공부 잘하는 애는요 여기가 썩는다고 하지 엉덩이가 썩을 정도로 앉아서 해요. 왜 그러냐면 걔는 안 배웠지만 이미 그걸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를. 만약 그를 못하면 졸릴 적에 아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죠. 너는 공부하는 동안 공부할 때는 아주 집중할 수 있어. 그래서 오줌도 안 나오고 똥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안 가고 잘할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왜 잘할 수 있어야 할 거야 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졸릴 때 해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 동영상 지금 시간 때문에 못 보여야 되겠는데 그때 한 얘기가 잘못되면 에이 바보 같은 놈. 부모는 점수 조금 잘못 맞으면 화가 나죠. 물론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화나서 하는 소리지만 에이 비정벌놈 같은 너희는 너 잘하는가 보자.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러면 진짜 못해. 걔는. 그 모든 원인이 누가 있어요? 부모가 만든 거예요. 우리 애 공부 못한다고 자꾸 저는 아빠 닮았을 거야. 아빠는 엄마는 그러고 아빠는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빠 엄마 책임입니다. 그게. 자, 어쨌든 그걸 이용하는 건 운동선수도 그러고 예를 들어 세미나에서 발표한다. 저도 이제 그걸 해요. 이것들 요걸 내가 만들었지만 나도 이걸 아까 이렇게 넘기면서 빨리빨리 넘기면서 이렇게 사람 앉아있는 데서 내가 얘기하는 걸 상상을 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고. 이걸 하나하나 말을 다 기억해서 원고 쓰려면 책 한 권입니다. 줄거리만 내가 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원고 자체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줄거리만 썼으니까. 어떤 사람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러니까 크게 돈 벌거나 큰 회사하는 사람은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의할 때, 중요하게 할 때 미리 이제 회의를 합니다. 큰 회장님은 오늘 모여라고 했으면 모이기 한 10분 전에 딱 앉아서 뭐 전무도 앉았고 상무도 앉았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것이고 그럼 어떤 분 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훈련. 그렇게 한 뒤에 실제 회의를 하면 그대로 나가요. 근데 그것도 않고 생각도 않고 그냥 가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실제로 할 얘기는 빼고 다른 얘기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런 훈련을 해요. 또 중요한 만남 전에 우리가 이게 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애인 만남 때 마찬가지고 어떤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오늘 성공해야 되겠어. 그러려면 그 사람에게 좋은데 나는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미리 상상으로 연습해야 그때 그 말이 나오는 거지. 생각지도 않고 딱 가서 얘기하면 생각도 안 나요. 무슨 얘기 할 말도 없고. 그럼 없어지면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 팔아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뭐 까타를 잡으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 미리 다 상상 훈련하는 거예요. 실제 훈련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뿐 아니라 이렇게 다 이것도 역시 공부죠. 공부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창조력을 발휘하는 이제 러닝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를 이제 우리 학부모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잠재의식인데 왜? 잠재의식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잠재의식이 난데 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오게 만드는 것이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랬는데 활성화시킨다고 여기서 내가 말을 표현했지만 실제는 활성화시키는 기술이 최면하는 거죠. 근데 최면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습하려면 메디테이션 그냥 딱 앉아서 15분 3번 하고 그렇게 하면 들어가요. 또 본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내가 해주면 더 빨리 돼요. 다른 사람이 해주면 본인이 하는 것보다. 어쨌든 그렇게 한 뒤에 암시를 명령을 하면 실행이 되죠. 이게 이제 하나의 거예요. 그렇다면 최면은 무엇이냐? 이런 러닝 마인드 컨트롤, 공부를 잠재의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최면입니다. 최면이 다른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필요해. 자, 최면을 안 하면 잠재의식을 불러내지 않으면 명령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집중력, 기억력 증진하라고 말을 할 것이며 소용없어요. 일단 불러내야 돼.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갔어. 그 사람 방 안에 있어요. 불러내야 만나서 너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있지. 나오지 않고 방 안에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끌어내야 돼. 잠재의식을 끌어내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최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적으로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하시려면 이제 배워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려면 최면을 하지 않고도 이용할 찬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아들이 딸이 졸릴 때. 그러니까 대개 만날 때가 저녁이 아닙니까? 저녁에 만나거든요. 아침은 깨워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녁 만난 그 짧은 시간을 잘 부모가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피곤한데 알아서 막 눈 이게 딸고 공부하기도 하죠. 그거 뭐 못 알아볼 것도 없고, 그때 이제 그 졸릴 적에 야 졸리면 자고 나서 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아니면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너 1등 하겠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충격적인 얘기가 돼서 그 학생은 정말로 이제 못해요. 1등 네가 1등 아나 1등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아나 1등이야. 왜? 1등 하려고 해도 이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엄마가 아나 1등 너는 절대 1등 못 한다고 딱 명을 내렸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가려고 되면 공부하려고 하면 1등은 안 되니까 공부를 못하게 잠이 오거나 다른 해찰 생각을 하거나 애인 생각을 하거나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왜? 1등은 안 되니까. 1등은 안 된다고 누가 걸었어요? 엄마가 걸었다고. 엄마가. 그러지 말고 너는 피곤하니까 지금부터 자는 동안에 공부해도 너는 1등 할 수 있어. 1등 할 수 있어. 그래야지. 네가 1등 하겠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온 분들은요, 절대로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안 돼. 싫어. 하지 마. 이런 말은 우리는 잘 안 씁니다. 아예 단어를 안 써요.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해봐도 안 잘했어요. 해보란 소리는 해도 안 될 거야. 그런 뜻도 조금 있기 때문에 해. 너는 하면 돼. 그렇지? 해봐란 소리도 안 써요. 우리는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일단 그래서 졸릴 때 아니면催眠이 들어갔으면 거기다가 집중력, 기억력, 학습, 공부 이걸 다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는 공부할 적에 아주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 선생님 말이 잘 들어올 거야. 너 지금 졸리지만 좀 충분히 자고 내일 가서 공부하면 선생님 말이 집중이 돼가지고 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야. 자, 기왕 자는 아이 못 자게 해야 못 자게 한다고 안 잡니까? 졸린데? 졸릴 때는요 사정 없어요. 총뿌리 앞에서도 졸리고